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어쨌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트럼프를 비롯해서 각국에서는 무역 장벽도 높아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랍니다. 중국도 뭐 과생산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는 진짜 걱정인데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주식시장도 우울하고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 이야기를 이 심오한 주제를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제대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주 묵직하네. 아무래도 이 정치권하고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예. 참 말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하필 이런 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는 해야지.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요 위주로 해주시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거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그럼요. 네. 아무래도 해결책도 되게 중요할 거고 예. 사실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사실 전체 우리 뭐 국민들께서도 또 뭐 정부도 아니면 국회도 아니면 기업들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는 일인 거지 예. 어떤 한 사람이 뭐 바뀌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우리나라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예. 사실은 지금 조금 이제 그 희미해지고 있는 그게 거죠. 걱정이에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출과 관련해서 또 우리 국가가 누리고 있었던 표현이 맞는 게요.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라는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출할 국가도 좀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구조를 알면 기업분들도 아니면 우리 그 국회에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돌파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저도 뭐 농담 삼아 뭐 원인은 요즘은 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네. 지금은 뭐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면 야당이 협조 안 해서 때문이다 뭐 싸우고 있고 그 이전에는 뭐 저 상법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다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이유도 있고 말은 되지만 그럼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그거 바뀌면 그럼 괜찮은 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은 또 자꾸 계속 들더군요. 그럼요. 다른 그것도 원인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것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닌 거고. 그럼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출과 관련한 또 이제 국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오늘은 조금 판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판서. 예, 판서. 오늘 진짜 일단 뭔가 일 벌릴 것 같은 느낌이네. 펜이 어디 갔나 없네요. 가만 있어. 이게 어디 갔나? 잠시만요. 판서한다라고 저희 했는- PD님이 곧 찾아줄 겁니다. 예, 아이고, 펜 예. 등장. 펜이 밖에 있는데 잠깐 한번 써볼게요. 예. 2조. 예, 2조로 썼으니까 2조 판서죠?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 야, 이거 어디 가면 먹히는 모양이야. 이거 하시는 거 보니. 크게 네 가지에 걸쳐서 조금 나는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각각에 대해서 원인 그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많은 분들께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데서 동의를 하시는데 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 빼놓고 다 어렵습니다. 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좋은 거고요. 유럽 가봐도 유럽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우리가 뭐 최근에 조금 잊혀지긴 했지만 중국도 너무나도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글로벌의 경제가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출 환경이 바뀐 거죠. 일단 대외 여건이 바뀐 게 문제다.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 1번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앞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그동안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렸던 게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이 세계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1980년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은 세계화란 단어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세계화란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였냐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소비를 담당을 하고 예. 아시겠지만 생산이라는 것을 한국과 중국과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 같은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담당했었던 게 세계화입니다. 예. 말 그대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미국 중심이 아닌 미국에서 나와서 여러 국가들의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생산 비용을 아끼기 위함이었었죠. 예.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언더스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당시 미국이란 국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엄청난 고금리 그리고 엄청난 임금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미국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그럼 미국에 있던 공장을 바깥으로 빼내는 걸 그걸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르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공급망의 분화 예.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분업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분업 관련성에서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이 생산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소비를 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당시 8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거의 초반까지 형성된 이 40년간에 있었던 경제 구조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구조냐면 미국이 돈을 쓰면 한국도 좋아지죠. 미국이 돈을 쓰면 중국도 좋아지죠. 예.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걸 딱 들어서 낙수 효과라고 불렀죠.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3프로에서도 제가 나와서 여러 말씀드렸을 때 미국 증시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증시도 좋습니다라는 게 사실 일반화되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는 게 일본이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미중 갈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중 갈등은 도구입니다. 네. 미중 갈등이란 도구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세계화가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이제 다시 분절 사태로 가는 그래서 예. 글로벌 공급망이 이전에 있었던 미국이 나도 이제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하겠다. 그래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뭐 리쇼어링, 뭐 니어쇼어링에서 밖으로 나갔던 공장들 미국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중요한 건 미국이 리쇼어링 또는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이 소비도 하고 생산도 직접 하겠다라는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으면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 미국이 그만큼 생산도 하게 되겠죠. 예. 그럼 미국이 생산하는 만큼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한국도 좋을 거다라는 걸 일반화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그 연계 관계가 떨어지는 게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중국인데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이 이것 때문에 중국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 중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중국이 그동안 생산을 많이 했어요. 이 생산했던 거를 미국이 소비해 줬던 건데 예. 미국이 소비를 해줬던 건데 미국이 더 이상 소비를 안 해주고 내가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생산한 걸 내가 소비하겠소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소비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 중국 내에서 외국산이 차지했던 자리를 전부 다 이제 밀어내고 중국이 직접 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경제 구조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동안 미국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생산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중간재를 댔던 거죠. 예. 자, 중국이 생산할 때 중국이 생산하는 부품들을 대표적인 게 반도체를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그죠? 석유화학 제품 나갈 때 석유화학과의 기초 유분을 우리가 수출했었던 건데 이제 중국이 내가 생산을 직접 할 때 어떻게 한국을 배제시키고 직접 내가 반도체도 앞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할 거고라는 얘기들이 현재 중국이 벌어진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담당했었던 역할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게 단순히 미국이 생산을 해서만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살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 자체가 이제 한국 물건에 대한 수입 비중을 줄여고 하는 쪽으로 열심히 가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 제품을 과거에는 자기들이 소비하려고 사다 썼어요. 소비하려고 사다 쓴 것도 있지만
일부는 부품을 갖다 썼던 거죠. 근데 그 부품이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그거는 안 사다 쓰는 거고.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국산화하는 거죠. 내재화하는 게. 아, 기술 수준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안 싸웠더라도 예. 그럼 중국은 저렇게 변화했겠네요. 가능성이 높죠. 이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데 이게 조금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사상을 살았던 분들을 경험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옛날에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VTR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네. VTR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VTR 요? 거고 우리 조금 이거 저보다 뭐- 후배들은 몰라야 모를 되는 수도 있는데 건데. 그 VTR이라는 거 안에서 그게 잘 작동이 되려면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라는 걸 보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다이아드럼 헤드라는 게 있었었어요. 예. 그걸 우리 삼성전자가 일본 걸 썼었는데 그걸 국산화했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은 일본은 한국에 좋은 부품을 수출했던 국가였는데 이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국산화가 된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중국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의 수출하는 어떤 품목들이 겹치기 때문에 중국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우리가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 국산한 걸 외국에다 내다 팔면 품질은 한국이 조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국 제품 하면 비슷한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절반 이하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비싸게 쓰는 기업들 입장에서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굳이 내가 비싸게 쓸 필요도 없고 뭐 이런 부품이면 굳이 좋은 거 안 써도 되면 한국 거보다는 중국 걸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첫 번째 외부 환경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을 놓고 보시면 우리가 잘해도 앞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덜하겠죠.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10일에도 좋아지고 20일에도 좋아지겠지만 이전에는 미국 100이 좋아지면 우리도 온전히 100이 좋아졌다라면 이제는 70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50 정도, 30 정도로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환경이다라고 질문 보셔야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네. 미국이 사실은 모든 나라가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생산을 밖으로 뺀 이유는 그게 안 되니까 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뭐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지만 더 하겠다는 건데 네. 하겠다는 거하고 그게 가능한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다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꼭 미국이 생산도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꼭 미국 기업이라는 게 전제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안에서는 미국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도 이탈리아 기업도 일본 기업도 들어오라 이거죠. 들어와서 하면 상관이 없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한번 쿠션을 쳐서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용인 거죠. 통상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생산만 는다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생산 효과가 늘어나면 이걸로 인해서 기업은 돈을 벌게 되고 예. 이 번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예. 그렇죠? 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해서 고용이 발생을 하면서 내수를 살리게 되는 게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데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국 기업도 지금 배터리 공장도 다 미국에 갔잖아요. 또 전기차 공장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갈 거고 지속적으로 가게 될 건데 가는 만큼 우리는 앞으로 생산은 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국에 대한 생산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경제에서 제일 힘든 분들이 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의 고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산업에서 기업들은 건재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공장이 없으니 우리나라에서의 산업 공동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공동화 과정 속에서 뭐 공장만 있나요? 거기에 밥집도 있을 거고, 그죠? 커피숍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연관된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일자리가 같이 없어진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드실 텐데 이게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차 공장도 최근에 뭐 광주 공장 정도 빼놓고는 실제 국내에 투자를 한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제 우리가 아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고 배터리 공장은 이미 다 나갔고 전기차도 지금 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공장들이 전부 다 뭐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음식료 공장도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공장 짓겠습니다. CJ도 그렇고 어디다 짓겠다 다 얘기를 한다라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원래 우리 일자리였던 건데 바깥으로 나갔으니 사실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될 일자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후배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보다도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셨을 거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우리는 계속 나빠져요?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지기는 쉽진 않은데 결국엔 이러려면 붙들어야죠. 그 붙들려면 기업들한테 뭘 줘야 될까요? 당근이 필요하죠. 네. 기업들한테 그래도 미국에 가는 것도 좋은데 한국에 있는데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남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국가를 생각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는 것보다 현지하는 것보다 일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면 한국에 남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안타깝게도 기업의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이거는 정부의 힘이 필요하고 흔히 얘기해서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경제 시장은 말 그대로 자유 경제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지가 꽤 됐고 결국 뭐죠, 여러분들? 정부 주도의 성장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이 누구였냐면 중국이었죠. 자, 중국이란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지금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정부의 주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업을 키울 때 어떤 식으로 키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비아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비아디 자동차가 나왔었을 때 중국에 있는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욕을 했었어요. 이런 게 차냐? 라고 했는데 3년 뒤에 가니까 조금 쓸만하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가니까 너무 좋아졌다. 그동안 최근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외국 거보다 낫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차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처음부터 완성도를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중국은 그냥 쓰레기부터 내놔요. 내놔서 타면서 고쳐요. 타면서 쭉 고치고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걸 정부가 다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해봐. 안 쓰러지게 해봐.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너희들 적자 뭐 500억 난다고 1000억 난다고 내가 다 메꿔줄 테니까 해봐. 그러니까 망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가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중국 배터리 풀어주는지. 이건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중국도 막으면 우리도 막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죠. 굉장히. 왜냐면 얘네는 정부 주도로 키운 거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못했던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굉장히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할 수 없는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한 게 사실인데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쫓겨나 우리 기업들이 있다라면 이것과 관련해서 호혜평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이렇게 됐고 이거를 누가 따라하죠? 지금 미국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희가 그랬어? 나도 할래. 그게 뭐죠? IRA예요. 나도 보조금 주지 뭐. 미국의 전기차 공장 지어. 배터리 지어. 그러면 공장 지으면 내가 보조금 줄 거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줄게. 왜냐면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처음에 샀을까요? 안 사요. 그 품질에. 근데 어떻게 해서 사게 만들었냐면 번호판 때문에. 중국은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사게 되면 번호판을 추첨으로 해서 내가 사야 되는데 예. 사더라도 번호판 하나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사면 그냥 번호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근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걸 사면 전기차를 사면 충분히 된대. 번호판도 준대. 라고 하니까 엄청난 어떤 보조금 정책 또는 어떤 제도적인 정책이 있었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IRA라는 걸 통해서 미국이 전기차를 키워야 되겠으니 내가 배터리 공장 지어도 보조금을 줄 거고 당신들이 전기차를 산다고 해도 보조금을 줄게.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비 규제를 했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야, 당신들 2030몇 년까지 리터당 30km 이상 못 맞추면 차 못 팔아. 근데 30km 이상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혜택을 줄게. 휘발유차 한 대 팔았을 때 전기차 하나 팔면 이거 쌤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휘발유차가 보통 한 리터당 10km 하면 전기차는 제로로 해주는 거니까 2대로 해가지고 썸을 해줘서 이렇게 팔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각국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입니까? 칩서법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야,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내가 돈 줄게.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당근책들을 제시하는 게 현재 각국 정부의 모습이었었고 우리나라는 없죠.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국가적으로 산업에 살을 걸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더 먼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런 관련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표류하고 있죠. 저는 뭐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최소한 반도체 관련 지원법이나 이런 거는 다른 거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우선 처리를 하고 다른 요인들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미루면서 국가를 생각하는 척하는 거는 양쪽 다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싸울 건 싸우자라는 얘기죠. 뭐 싸우는 거야 본인들이 뭐 하지만 이거는 국가 명함이 걸려 있는 거고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예.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 기울게 된다라면 정부 때문에 더 기울게 된다라면 또 국회 때문에 더 기울어지게 된다라면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주는 비용도 너무 적습니다.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게 양쯔 메모리나 아니면 창신 메모리 이런 데는요.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서 손에 날 만큼 무조건 보조를 다 해줘요. 뿐만이 아니라 캐시를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대로 다 줘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이 기업 이대로 하면 이미 한 1000번은 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캐시를 주면 그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뭘로 반영됩니까? 얘네 손익계산서가 의미가 없죠. 이미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불량률이 한 8, 90% 되는데 그 10% 생산한 거들 나머지 90%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사주면 된다 그냥. 사주는 애들도 보조금을 줘요. 그리고 만들어서 손해나는 것도 보존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하고 다르냐면 우리 삼성전자 너무 좋은 기업이잖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예. 이전에 잘 됐었을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치킨 게임이라는 걸 했다고요.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 뭐냐면 삼성전자가 당시에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앞서 있었어요. 네. 자, 기술력이 앞서 있으니 이 앞선 기술력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먼저 개발을 했겠죠. 예. 그래서 나는 이미 이 반도체 먼저 개발한 걸 가지고 비싸게 다 팔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오죠. 후발주자가 힘들게 어차피 돈을 들여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개발 비용이 엄청 들었을 테니까 단가가 높아야 본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삼성전자가 한 건 뭐냐면 나는 이미 다 뽑아 먹었으니까 이걸 가격 후려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니네 다 죽어봐 해서 죽었던 게 누굽니까? 일본 기업들이었었어요. LP다부터 시작해서 다 망했던 거죠. 문제는 이 정책이 삼성전자가 하는 이 정책이 지금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돈 떨어질 때까지 해주니까 여기서 치킨 게임 안 하면 삼성이 죽는 게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통용됐었던 이런 원칙들이 전 세계 어떤 기업들 아니 국가들의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치킨 게임이나 우리가 흔히 했던 자유무역 또는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의 경쟁은 누가 어떤 정부가 더 강력한 지원을 해주느냐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등을 업고 있는 중국과 미국 기업과 현재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겠죠. 그나마도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될 텐데 많지도 않은 지원책 가지고도 도대체 이 1년간이나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정도로 그게 과연 쌀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분명한 건 다른 요건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해주고 해야 나중에 그 문제가 없는 거지. 이것도 때가 있는 거지. 한번 이런 것들을 잘못 시기를 놓치고 나면 우리 기업들이 일어서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저게 뭐 돈이 없어서 지원 안 해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특정 회사를 정부가 그것도 소기업도 아니고 어려운 기업도 아닌 기업을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을 국가가 돈으로 지원해 준 게 이게 형평성에서 맞냐 그 고민을 자꾸 하면서 만지작 하다 보니 통과도 안 되고 돈도 맞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일 그게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안타까운 거죠. 좀 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지나보면 우리 기업에 또는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들 기업을 지원을 하지 않았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들 기업이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게 기업만의 문제겠느냐는 얘기죠. 이 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분들
또 기업과 관련된 장비나 소재업체들이 수천 개가 넘지 않습니까? 또 그것과 연결 앞서 말씀드린 뭐 상점들부터 다 있을 텐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항상 제가 볼 땐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의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환경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환경은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정말 힘겹게 경쟁하는 이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부가 등을 해서 쫙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 과연 그분들의 생각이 온전한 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너무나도 좁은 시야인 거죠. 근시안적인 시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분들의 이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셔야죠. 안 그러면 본인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가 사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볼 때 넌센스죠. 아니 밖에 안 보나? 저 사람들 다 저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최소한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각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미국 생각을 중국이 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해서 자꾸 우리도 이게 좀 예전에는 우리 보고 좀 한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이 현실인 거고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좀 한 단계 더 네. 들어가 보면 그럼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투자를 못해서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예. 만약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돈 지워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을 유치해서 그 돈으로 세계 경쟁력 키우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이 같이 나눠 가져야 지금 예를 들면 삼성이 유상증자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실권도 나오고 정신도 없고 그러겠죠. 근데 그건 안 되지만 그래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정부 재정으로 그 증자 받아줄게. 그럼 30%만 해라. 그렇게 하면 돈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 지금 경영권 지킨다고 내지는 다른 이유로 안 하면 그럼 그런 기업 우리 돈으로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중간에서 그렇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뭐 그럴 방법도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안에 뼈 안에 있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정치권이라는 문제보다도 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정책의 연속성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여야가 있으신데 예. 여야가 있으신데 정권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난 정권도 되게 잘한 게 많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 정권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잘한 게 많거든요. 그럼 최소한 잘한 거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를 이어서 키워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공무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정권이 했었던 이전 정권이 했었던 걸 다 적폐로 몰아버리면 어떤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진짜 뭔가 맞는 말씀이네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건 정말 잘한 거야. 객관적으로 봐서 잘한 거고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전 정권에 있는 거지만 우리 같이 한번 밀어보자 라고 해서 쭉 끌고 나가면 그건 아붕에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도 되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되게 뒷받침이 많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정권이 3년, 5년 정도밖에 계속 못 가면서 연속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건 모두 다 적폐로 몰아버리는 바람에 어떤 정권이든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것들도 많다 이거죠. 이건 잘했는데 이건 꼭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사실 적폐로 오인을 받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일 안 해요. 그럼 지금 있는 현 정권에서도 안 하겠죠? 예. 다음 정권에서 할까요? 안 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가 정권의 각 정권마다 정책을 쓰는 힘보다도 훨씬 더 기업들은 안타깝지만 정부의 보조를 못 받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하신 분들은 각각의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의 연속성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어도
트럼프가 당선 물론 뭐 재선에서 네. 처음엔 떨어졌잖아요. 근데 바이든도 그러니까 미국도 잘 보면 굉장히 정책 중심의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으로 다 들어오게 하겠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식의 아젠다가 돼서 야 그래 미국으로 공장이 들어와야지. 뭐 이민자는 쫓아야. 굉장히 정책 중심적인 아젠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돼도 그 바운더리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여기에서 투표를 많이 하는구나 하니까 우리는 정책 중심의 아젠다로 선거가 이루어지질 그렇죠.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현재는 트럼프 정권이나 바이든 정권이나 지향점이 같아요. 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고 미국 안에 제조업 생산력을 굉장히 키우는 아젠다는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수단과에 있어서 바이든은 그래도 좀 당근을 많이 주면서 오라는 예. 정책이었다라면 우리가 아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조금 더 채찍을 가나하고 이런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결과물이 같다라는 게 다른 건데 우린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아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왔던 것들은 다 그래도 전 정권에서 그 정권에서 아니 그 정권에서 다 그래도 뭔가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뭔가 싹을 틔웠던 건데 이젠 이 싹조차 안 틔우게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에 미래 먹거리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 아까 이프로님께서 주신 거 일단 다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기업이 진짜 완전히 돈이 없어서 문제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기업들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단 한번 보면 자, 일단 제가 이건 미국 시장하고 한국 주식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미국이 주식 시장이 오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 시가총액 S&P 500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하고 한국의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이란 공통점입니다. 미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테슬라 생긴 지 얼마 됐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엔비디아,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 애플, 아마존, 전부 구글. 다 생긴 지가 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우리는- 기업은 물론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기업이죠. 삼성 예, 뭐 바로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 그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고인물이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도요, GM4도 주가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GM4도 주가 안 좋고 나이키 주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거는 새롭게 성장과 관련해서 엄청난 새로운 기업들이 이 창업을 많이 했고 이 창업한 엄청난 새로운 기업들이 미국을 땡겨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전에 있었던 기업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들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예전에 있던 기업들은 자기 역할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혁신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왜? 이 혁신 기업들은 어느 나라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죠. 저분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창업자다 이거죠. 젠슨 왕, 일론 머스크, 그죠? 예. 본인이 창업자죠. 1세대 밀어주는 거네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2세대 진짜 잘 됐어. 1, 2세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린 3세잖아요. 3세 분들은 이분들 못 따라가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게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실제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파산 가능성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맞아. 그걸 겪고 올라왔었던 기업과 할아버지한테 잘 물려받았어. 그죠? 근데 경영력이 그러네.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맞아. 2세까지는 그래도 아빠가 가난했었던 걸 봤어 어렸을 때. 이게 달라요. 근데 3세는 진짜 태어나서부터 달라요. 재벌집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력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저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잘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전부 다 창업자. 그러니까 S&P 500에 있는 1등부터 10등은 다 이병철 회장님이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정주영 회장님이고 전부 다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그 선대 때부터 고생하고 일했었던 분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기업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은 반드시 전 세계 1등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안 했던 걸 하려고 해요. 엔비디아 본인들이 안 했던 GPU 가지고 AI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테슬라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자율주행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 될 때까지 해보자. 스페이스X도 계속까지 해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뭘 택하냐면 안정이라는 걸 택해요. 안정. 그래서 조직이 안정화 이러잖아요. 자, 뭔가 내가 세계 1등을 되기 위해서 파산 각오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기업과 그게 아니라 안정이란 목표를 가는 기업과 이거는 차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안정을 찾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 저는 과감하게 그런 투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정인 거지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런 혁신 기업들이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계 굉장히 우수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가 이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미국이 더 잘했던 게 아니라 미국은 현재 신생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한국 기업들은 기존에 있었던 기업 중심이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력 차이에서 예.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다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세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앞으로의 성장성보다는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경영권을 더 지킬 것이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지난해 걸쳐서 많은 소액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불편해하셨었던 뭔가 지배구조 개편을 하거나 뭐 물적 분할 이런 걸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거에 대한 피해는 소액주주한테만 돌아갔었던 그 얘기는 대주주는 나는 피를 안 묻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그 대기업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기업들도 많지만 일부 그랬던 기업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뭔가 하긴 하더라도 뭔가 자기도 같이 피해를 보면서 그런 일을 했었다라면 우리 소액주주분들도 충분히 동감도 했었을 거고 이번에 상법 개정도 제가 볼 때는 수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기업도 아니고 저래놓고 해달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누굴 위해서? 뭐 국가도 좋은데 내가 희생돼서 당신들까지 좋게 해줄 필요는 없죠. 왜 그 사람들은 망해도 3대는 갈 텐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 투자한 거 그거 다 거덜나면 그 가산이 탕진된다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블리스 오빌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그게 여러분들 가슴에 콕콕 박혀서 본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상법도 개정이 되는 거예요. 상법법 개정만 돼달라라고 하지 말고 과연 개정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런 차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우리는 진짜 저기 지난 역동성이 없네. 지난 여름에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그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중진국 함정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이 없어서 참 나쁘다. 100년 기업이 있으면 좋겠다. 100년 기업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냐. 그러는데 못 사는 나라 가면 100년 기업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 됐으면 굉장히 큰 기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은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다 그렇대요. 100년 기업인데 다 고만고만해. 근데 100년은 됐어. 100년 기업 200개? 어. 근데 다 고만고만 중소기업. 그런 미국은 100년 기업이 나오면 그 100년 기업이 다른 걸 다 잡아먹는 생태계인데 다른 나라는 그냥 요만큼만 크면 그 기득권 누리고 카르텔 만들어서 그냥 계속 되니까 우리나라 100년 기업 사실 없잖아요. 근데 막 100년 기업 이제 만들어주려고 그런다? 몇십 년 더 지나가면 삼성 100년 기업 되잖아요. 그 좋은 게 아니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또 세 번째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문화? 예, 문화. 이거 이제 그 기업 문화도 연결이 되는데 예. 우리 기업들이 너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역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를 많이 늘리는 것들. 그렇죠? 사실 이게 글로벌하고 정반대, 물론 이제 그런 기업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잘하는 기업들 한번 잘 봐보세요. 뭐 TSMC부터 시작해서 잘했던 기업들은 공통점 뭐냐면 한 우물만 판 거죠. 그래 내가 이거 하나만 칼을 갈아서 이거 하나만큼 내가 똑부러지게 잘할게 해서 한 우물을 팠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없죠. 모 그룹 하면 도대체 안 하는 사업이 뭘까요? 모 그룹 안 하면 뭘까요? 바꿔 얘기하면 그 어떤 거 하나도 잘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집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건 더 넌센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그것만 했었을 때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LG하고 삼성이 밥솥을 만들다가 밥솥을 외주를 줬는데 그걸 뺏어버려서 본인들이 했어요.
그죠? 그 뺏기는 회사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쿠쿠라는 회사였었어요. 그죠? 절치부심하니까 어때요? 쿠쿠나 쿠첸 되게 훌륭한 기업이잖아요. 예. 결국 삼성 LG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걔들은 밥솥 사업 졌고 일단 이 기업들이 됐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지루시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 보시면 우리도 경동나비엔처럼 보일러에서 세계 1위를 하는 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밥솥에서 거의 세계적인 기술을 하는 이런 정말 한 우물을 파서 정말 큰 기술력을 이룩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나라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죠. 그냥 이거 다 해. 근데 이미 그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에서 1등이 아니라 그 한 우물만 파는 애들하고의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옛날에나 초격차였지만 우리는 초격차도 아니고 3등이에요. 그죠? 뚝 떨어져서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의심해서 야, 저 기업이 옛날에 기술력 있는 회사가 맞아? 더 나가서 기술력이 되긴 하겠어라는 의심할 정도까지 왔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봐야 돼요. 그렇죠? 보다 전문성 있게 이런 걸 통해서 과감하게 그 기업이 이 기업 하면 이거다. 전문성 있게. 그죠? 이 기업 하면 이런 거야. 쿠쿠 하면 무조건 밥솥이지. 경동나비엔 하면 무조건 이 기업은 보일러 세계 최고지. 나는 어떤 이미지가 박힐 정도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박힐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거나 또는 앞선 기술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뭐 전부 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결국엔 기업들이 나온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용 절감 이런 걸 거고 대표적인 게 외주예요. 외주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을 통해서 가지겠다는 외주가 아니라 비용을 아끼겠다는 외주거든요. 과연 잘 될까요? 가능성 없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국가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요? 이거는 다 그냥 제가 볼 땐 뒤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거 지금도 이런 경영을 해서 잘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주식 있으면 다 팔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도와줄 필요도 없죠.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걸 뭐하러 도와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왜 문화란 말씀드렸냐면 국민 문화도 살펴보시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었던 게 공시 열풍이었었어요. 공무원 시험 열풍. 그렇죠? 대학 나온 모든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겠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제 학번 때만 해도 공무원 시험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안 간 분들이 봤던 시험이에요. 조금 미안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랬었고요.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가 아니라 어디 좋은 데 나와도 공무원 시험을 최우선으로 쳤죠. 또 하나 의사 열풍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사회는 도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공무원 시험이 많아지고 있다 아니면 의사에 대한 그 선호가 더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나는 안정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지금은 조금 인기가 떨어지면 한때는 군인 인기인 때도 있었어요. 안정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찾았죠? 안정. 도전이 아니라 안정. 그렇죠? 도전하지 않는 국가가 안정을 찾는 국가가 후발주자를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선발주자를 따라갈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아마 지금 학번별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 90년대 학번들은 내가 학력고사에서 1등을 하면 우리 이프로님처럼 공대 갔어요. 공대 갔지. 공대 갔어요. 그죠? 네. 다 공대 가셨지. 그럽니다. 의대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때 점수 기준으로 보면 고대, 연대, 공대 갈 정도 애들이었었으면 그죠? 서울대나 아니면 카톨릭대, 연대 정도 빼는 의대는 다 갔었어요. 그냥 골라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갔었다고요. 근데 안 갔어요. 왜? 공대 가고 싶었으니까. 물리학과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 물리학과도 갔지. 물리학과 많이 갔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래서 수석들은 그렇게 어리석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비이성적으로 지방에 있는 모든 의대까지 차 서울공대가 찬다? 그게 뭘까요? 공대 찬밥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업으로 다져진 그죠? 그런 어떤 훌륭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 되게 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국처럼 박사급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박한 나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학교가 뭐 임금 동결까지는 좋은데 교수님들 월급이 수십 년 동안 동결되는 나라가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 학교는요 교직원 월급이 교수님보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어떤 열기를 가지고 무슨 걸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시장을 바꾸겠어요?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어요.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이면 세계 7위란 말이에요. 저 인구 조그만 나라 빼놓고 이탈리아하고 같은 수준인데 여기서 우리는 가려면 대만처럼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대만은 TSMC에 있는 애들은 솔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전사 워리어. 얘는 여러분들 10시간 이상 일하는 거 아시죠? 15시간씩 막 일하고 이 월급도 우리나라에 반도 안 되나? 되게 적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한다고 애국심 가지고.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워라밸 찾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뭔가 창의력을 갖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남다른 성과를 사람들은 정말 빼어나게 많이 줘야 돼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몇 배 이상 줘야 돼요. 빼어나게. 그래야 사람들이 의욕을 가져요. 나도 해볼까. 그렇죠? 이 사람들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 그렇죠. 그죠? 어떤 회사는 비슷하게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고서는 기술을 가지겠다.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가 대만처럼 갈 수는 없고 맞아. 최소한 그래도 뭔가 남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는 기업 문화도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다단계 말씀드리고 회사도 왜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원들만 데리고 럭셔리하게 해준대잖아. 그 사람들 보고 따라하라고. 나도 다이아몬드. 저도 회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52시간 자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예. 저도 52시간 덕을 봐요. 왜냐면 제가 밑에 애들 데리고 있어도 밑에 애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워라밸이 되지만 다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려는 욕심이 생길 때는 네.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바꾸죠.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가면 만나는 사람보다 어떤 얘기하냐면 저한테 자식 있냐고 물어봐요. 예. 그럼 어떤 얘기가 들어서 무조건 공대 보내야지예요. 그 동네는 그래요. 그런 마인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어떤 스탠포드 같은 대학들이 나오는 거고 또 글로벌 석학들이 나오는 거고 저런 어마어마한 기술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인력들이 그 기술이 없다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보는 많은 인력들 또 미국에서 유수회사 가보면 실제 거기 임직원들 중에 한국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예. 이분들이 여기서 있어봤자 한 거예요. 대우도 별로고 나를 키워주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애들은 공통점은 약간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나쁜 애는 아닌데 뭔가 약간 저 조금 이제 튄다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존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요. 예.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우린 그런 게 없죠. 그죠? 무조건 반듯해야 되고 저 뭐 그냥 예의 바라야 되고 그런 건 좋은 건데 그래도 뭔가 인재를 볼 때는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볼 필요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미국에서 지금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 아니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살아온 인생 보세요. 인성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인생 그냥 쓰레기. 진짜 살아온 것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그게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뭐 아주 안 좋은 애들을 키우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최소한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국지에서 조조란 인간이 그렇잖아요. 너 인성 이런 거 필요 없고 능력 있으면 나한테 내가 등용하겠어라는 게 조조의 생각인 거잖아요. 현재 우리 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최소한 그래도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뭔가 나름대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우수한 젊은이들이 다 의대 간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될까? 그렇죠? 이 우수한 젊은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죠. 공무원분들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꼭 거기 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좋은 기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문화적인 부분을 좀 꼽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문제네, 다 문제. 네, 내부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1, 2년 만에 벌어진 건 아니에요. 예. 이미 공무원 문화 되고 의대 간다라고 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애들이 기술과 관련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애들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었던 거고 우리 옛날에 기억 안 나십니까? 과학고 세우고 카이스트 나오고 예. 그런 분들 되게 훌륭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어떤 입시 이런 걸로 변질이 돼서 그런 거지. 그때만 해도 되게 순수했고 그분들이 또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었고 실제 그때 물리학과나 전자과학과를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만한 대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지 사람이 돈 안 주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의욕만 가지고 열정페이라는 거 있다는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내부 경제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조금 다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국 경제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죠. 예. 그렇죠? 자, 일단은 이건 뭐냐면 내수가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강남 부동산 오른다. 글쎄, 저 정도로 오르는 게 누가 좋을까요? 가지고 있는 분을 빼놓고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최악입니다. 최악. 자, 그러면 강남은 그렇다 치고 강북은 싸냐 이거죠. 강북에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중산층도 이제는 사기 어려운 가격이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산층이라고 해봐야 받는 월급 얼마나 되십니까? 연봉 1억이요? 연봉 1억에서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둘이 모아서 한다고 그래도요, 그 잡을 자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이진 않죠. 문제는 여기에 그렇게 너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돈이 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미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가격은 올랐지만 나는 여전히 연끌을 한 거잖아요. 연끌을 했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연끌 비중이 더 높아지죠. 훨씬 더 빚이 비는 비중이 높아지고 내가 저렇게 빚이 많은데 어디 가서 돈을 쓰겠어요? 어디 가서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잘렸다는 분은 없는데 여러분들 돈 쓰는 사람들이 없죠. 제가 최근에 서울 시내 웬만한 맛집이라는 데 다 가보는데 네. 공통점들이 뭔지 아세요? 여기 6개월 전에 예약 안 됐든지 지금 가면 다 됩니다. 예약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받아줄 정도. 전 100% 성공했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가봤지만 여기가 6개월 전에 예약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물어보면 그냥 오시면 돼요. 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더 많으시고요. 이게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올인되고 있는,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당연히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 집을 사야 될 거고, 그럼 연끌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비력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집값이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집값 더 오르면 우리 젊은 후배들은 어디 가서 사나요? 돈은 굳이 뭐하러 벌죠? 그렇죠? 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때는, 우리 선배님 때는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어떤 직장에 있어도 집 사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동네 문제였었지. 그렇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정부 측에서도 아니면 여야를 동원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철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 입각에서. 시장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꾹 누른다라고 꼭 되진 않다는 얘기죠. 꼭 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우리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향후에 나오는 정책 자체가 앞으로 탄핵권에 또 이제 새로운 대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발 돈 주겠다는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건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거고요. 나눠주는 안 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돈 주면 일회성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서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게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익장이다니까 월급이 이만큼 올랐어. 그래서 쓸 돈이 많이 생겼어. 국민들한테 최고 복지는 질 좋은 일자리예요. 월급 많은 일자리인 거지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주고 말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줄 건데 그 돈은 누가 주나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줄 거 아닙니까?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데 뭔 수를 주는 거예요? 지 돈 아니라 막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책임 없는 행동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시면 진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이 향후에 우리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은 직장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미천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말고도 내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산업의 공동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공장들을 많이 빼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올수록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줄어들죠. 참고로 여러분들,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 삼성현대 일자리 많은데, 그런 거 같죠? 여러분들, 제가 그 공장도 탐방 다녀보면 이미 자동화 많이 된 거 아세요? 사람들 퇴직하면 더 안 뽑아요. 뽑을 이유가 없어요. 다 로봇이 있고 자동화돼서 추가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젊은 후배분들 일자리 없다라고요. 그죠? 예. 그럼 새로운 공장들이 더 많이 생겨야 일자리가 있는 거, 옛날처럼 사람이 뚝딱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자리가 있고 이게 지켜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잠재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일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아쉬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투자도 문제죠.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투자,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내수를 지탱했었던 건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투자였었어요. 집 많이 좋고 건설 경기, 흔히 얘기해서 이게 많이 좌우를 했었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강북 지역 중심이나 서민 지역 중심으로는 재건축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집 가격만큼 분담금이 나와요. 아주 부자 동네에서는 분담금보다도 훨씬 집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 서민 동네에서 만약에 내 집값만큼 분담금이 나오면 집값이 그만큼 오를까요? 오르지 않겠죠. 공사비보에서. 그래서 실제 인가가 나도 실제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지금 촉촉 발생하고 있는 아쉬움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옛날만큼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전만큼 우리가 진짜 일용직 근로자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게 건설 경기가 좋아야 모든 산업이 다 돌아가는 게 건설은 시멘트도 있고 철강도 있고 페인트도 있겠지만 예. 그거 집이 있고 이사를 가야 내 가전제품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죠. 이제는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동네 이전이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내가 마포에 살다 강남 가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고요. 예전에 이사 가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이제 그 지역에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고착화가 아니고 그냥 밀려납니다. 밀려. 그렇죠. 밀려나는 거죠. 그죠? 점점 예.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내수는 기축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어려워진 정치 환경까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돈을 쓰려는 어떤 습성보다는 뭔가 불안하니 꼭 쥐고 조금 내가 지켜볼까라는 습성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려워진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고 한국이 가지고 있던 강점, 그 도전, 그죠? 그 빨리빨리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퇴색하면서 안주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이런 모습 속에서 후발주자는 치고 올라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를 둘러싼 무역 환경은 더 불리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늦지 거죠. 않았어요? 그럼요. 지금 얘기 항상 들어보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국가들이 많고요. 예. 제가 한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건 엄청난 역동성이었었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이렇게 역동성이 강한 나라들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정부도 먼저 지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최소한 기업들과 관련된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된 거는 일단 해줘도 되죠. 이거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본인들이 이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똥 같은 이념 다 집어치워버리고 일단 국가가 우선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걸 지원해주고 싸울 건 싸우시라는 얘기죠. 뭐 싸우는 건 다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내가 배부들러 불러야 싸움도 하는 거지 배고프면은요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싸움도 배고픔 다음에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런 게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래도 인재를 등용할 줄 알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획기적인 정책을 펼 줄 알고 그래서 52시간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되 조금 정책적인 부분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뭔가 마음껏 뛰어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진 않습니다. 뭐가 힘든 거냐면 힘든데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절망이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 그래서 열심히 살면 빛이 보인다. 그리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건 어려운 사회가 아닙니다. 나쁜 사회도 아닌 거고 사람들은 그걸 희망이라고 부르고 희망이 넘칠수록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건 그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그다음에 기업들도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들도 또는 정부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밀고 나가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 정치권에서 좀 변해서 뭘 해야 된다. 정치도 변해야 되는 건데 같이 변해야 되죠. 기업도 또 제가 볼 땐 지금 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 건 제가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그 기업들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도 본인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소한 선대에서 싸우는 것들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몰라도 물론 기업별로는 달라서 제가 볼 땐 선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기업들도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지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네. 알겠습니다. 좀 해봐야 되는데 그죠? 뭘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도 좀 반성을 하고 그럼요. 정부도 뭐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해요. 그 일관성은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같이 정부 바뀌었다고 막 이건 썩다 건들지 없지 마라. 말자. 그렇죠. 어. 이건 건들지 말고 하게 해주자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정권마다 정책이 확확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투자해라 했는데 그 정권에서 접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기존에 했던 거 다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먹고 살 게 있다라면 훨씬 더 강하게 밀어주고 정책적으로 그게 또 어느 정도 성장돼 있으면 그 후발주자를 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에 뭐 우리가 알고 신재생 에너지 많이 만들었다. 그럼 그걸 버릴 게 아니라 활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없는 게 뭐냐면 전기가 필요한 건 어디야? 거기다 송배전에서 또 전기를 또 갖다 주는 그런 아량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정책의 연상선상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기업 경쟁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먼저 잘못된 국가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금 반면교사가 두 국가가 일단은 보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이라는 국가가 에너지 주권을 러시아한테 넘겼던 거 기억나시죠? 네. 원자력 다 폐기하고 그렇죠? 이것저것 하면서 러시아의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에 가스 들어오면 되지 문제가 있겠어라. 근데 전쟁 나니까 어땠어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넘기지 말아야 될 여러 주권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예전에 전 모든 산업을 다 공동화시켰죠. 예. 말 그대로 미국의 모든 산업들을 다 바깥으로 뺐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후발주들한테 추격자 다니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기업들을 불러들이려는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미래를 봤다라면 수십 년간을 봤다라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다소 어려운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꽤 많은 주요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답지들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국가들이 실패를 딛고 어떤 방법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그러게. 많은 정책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일이 생각해요? 많네.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어서 근데 당장 그대로 하자 그러면 왜 재벌 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냐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아니 우리 혁신 기업 키워야지 매속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올드한 기업이니 그게 이제 뭐 올드한 기업이 저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치고 올라가야 그 물갈이가 될 텐데 무슨 새로운 서비스 좀 하려고 그러면 뭐 타다 금지법 이런 거 무슨 만들고 금지법. 그러면 안 되지. 그 여론이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여론이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그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지금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네. 실제 우리나라가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전부 다 규제로 끝장이 났죠. 그리고 요즘에 그러니까요. 음식 배달 앱들 빨리 수수료 내리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을 창업합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그 트럼프 옆에 딱 붙어 있는 것도 그거잖아요. 중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없어요. 그럼 중국은 규제가 없다 보니 출발은 늦었지만 기술력은 늦지만 규제 없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일취월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미국이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그 규제를 많이 풀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주저하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안 해. 그러니까 규제해야 될 건 규제해야 돼. 예를 들면 상법 개정 같은 것도 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건 하고 그렇죠. 지원도 같이 해야지. 상법 개정도 싫어. 그 지원은 해줘.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도 감내해야 될 건 감내하고 도와달라는 건 도와달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자기 좋은 것만 하자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번에 상법 개정하는데도 다 기업들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원법 맞습니다.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다금지법 이런 걸 하면서 결국 그 정치인들이 주장한 대로 됐느냐 반대로 됐거든요. 국민들만 더 힘들어졌고 그렇죠? 오히려 더 뭐 비싸지기만 했었지 서비스가 더 좋아진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얘기한 주장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이 상속세 문제가 기업들의 고민이죠. 많이 고민이죠. 상속세도 좀 풀어주고 그럼 이걸 또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뭘 패키지로 가야지. 그럼요. 요거는 안 하고 요것만 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만나뵌 상속 그 기업 중견 기업들은요 2세 3세만 넘으면 기업 안 하시려고 해요. 접겠다는 분들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세운 건데 끝까지 밀고 나가지 해야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있고 100년 기업이 있는데
거의 열의 7이 그러세요. 서민분들이라고 가만히 뚝딱 앉아가지고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업도 있고 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공존하는 게 우리 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뭐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딱 밖에서 볼 때 한국은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진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 그래서 정말 중산층이 많은 나라. 그게 우리의 이루어야 될 어떤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나라.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면 노력한 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 집값이 자꾸 올라가지고. 너무 올라요. 이게 제 문제야. 그게 문제입니다. 네. 집값이 오르니까 모은 돈 다 탈탈 털어서 집 살려니까 소비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집 한 분은 왜 소비를 안 할까요? 일단 소비를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최근에-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취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가 소비할 게 없어진 상황의 문제지. 그리고 집값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일부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차익을 취해서 네. 차익을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투자를 하시든가.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을 지나 보면 부동산만큼 안전했던 건 없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좋은 자산이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보니 진짜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이라는 어이없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으니 아쉽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죠. 그래, 역시 주식 투자는 해봐야 본전 찾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부동산이 최고지.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어도 투자할 자산이 많다라는 여러 가지 자산들과 관련해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뭐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려면 예. 일단 주식시장에서 불법도 근절해야 되겠지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지만 코스닥에 제가 볼 때도 좀비 같은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저런 것들을 관리 두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속가낼 건 속가내고 새살이 자꾸 나와야 어떤 안정성도 있는 건데 진짜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 같지도 안 앉아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신사업 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부 돈이나 타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는 게 과연 정부가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저는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국 경제의 심각한 얘기는 어떡하냐? BT에서 인간유로라는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걸 근데 그게 보시면 바로 가요. 좀- 제가 코스닥에서 말도 안 되는 사업 한다고 정부 보조금 빼먹고 그게 말이 되느냐? 네.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정부 보조금 주면 그걸 뭐 할 건데라고 하면 우리도 HBM 좀 만들어 보고 하면 야 그건 될 건지 그냥 사이즈의 문제고 그냥 프랙탈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삼성을 비롯한 이 대기업들은 그 정도 줘도 그게 돈이 부족할 정도로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럴 아시겠지만 것 같아요. 이미 HBM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지금 그렇죠? 그 AI만 하더라도 기본 몇십 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투자예요. 그러려면 보조금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커요. 왜? 내가 보조금이 됐으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것과 난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라는 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게 참 뭐가 새로운 문제인지 기업이 몰라도 자꾸 등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진짜 제일 제가 이제 걱정이에요. 이전에 코스닥 기업 중에서 정말 안 좋은 기업이었는데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딱 탐방을 갔더니 사장님을 뵀는데 첫 마디가 뭐냐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께서는 바지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바지 사장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밌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원래 바지 사장이 전문 경영인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주주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돈을 뽑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게 그런 기업들이란 얘기죠. 진짜 기업 가치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유상증자하고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러면서 유지만 하다가 대주주만 불리는 그런 악덕 기업들이 아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고민할 게 많네요. 고칠 진짜. 것도 많고. 어떡하냐? 한국 큰일 났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기업 만들면 뭐 합니까? 상장도 안 시켜주고. 네. 네. 상장도 참 어려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선엽 이사님 오늘 아주 울분에 찬 네. 한국 경제 걱정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